저는 다음 정권 때 인수위부터 아주 못을 박아서 전체적인 검찰 개혁의 구상을 어떻게 그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사실 다음 정권이라는 게 1년이 남았는데, 그렇다면 이미 어느 정도 골자가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찰에 대해서 좀 미적지근하게 보이는 태도의 이유가 혹시 검찰한테 척을 지었을 때 척을 지지 않으면서 얻는 이익이 더 커서인지, 아니면은 건드려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그 인식 때문에 그 이제 건드리지 못하고 있는 건지. 개혁의 주체로 검찰을 볼 게 아니라 개혁을 당하는 입장에 검찰이 돼야 되는데, 저는 오히려 이상했던 게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각 주체가 타협을 하라라고 그런 해법을 내리셨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봤을 때는. 근데 개혁을 당해야 될 사람들이 주체가 돼서 개혁을 이루는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 거의 없거든요. 특히 권력을 놓아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인 인적 청산을, 그러니까 이게 인적 개혁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내부 시스템을 돌리는 그 인적 개혁을 어떻게 해야 앞으로 그렇게 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 수가 있을까, 개혁을 할 수 있을까. 민주적인 방법만을 통해서 뭔가 개혁이나 혁신을 만드는 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역풍을 맞을 리스크도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겨야 된다는 간절함과 좀 절박함을 갖고 범여권 측에서도 좀 전략적으로 집요하게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검찰개혁을 얘기를 하지만 검찰개혁을 핵심적으로 진두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까? 청와대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에 있어요? 지난번에 추미애 장관, 그 전에 조국 장관 하면서 그냥 하려고 한 거예요, 혼자서. 옆에서 뭐 저희들은 그냥 옆에서 으쌰으쌰하고 같이 도와주고 같이 칼 맞고 이런 거였죠. 근데 검찰개혁은 제가 볼 때 청와대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무부가 장관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가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국회는 국회대로 별 관심 없어요.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그때야 국회의원들은 귀를 기울이지, 그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옮겨갑니다. 어느 누구도 검찰개혁에서 뿌리를 뽑겠다라고 책임지고 나가지를 않아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청와대와 법무부와 정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3자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각자의 책임자를 두고서 이 3자 협의체가 입법과 행정과 청와대의 정치적 결단, 이 세 개가 같이 가도록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제안을 했습니다만 다 뒤로 밀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 추진 비서관이 있었어요. 그죠? 청와대 민정수석 바로 밑에 사법개혁을 전담하는 비서관이 있었어요. 그 비서관이 사법개혁, 대통령 직속할 사법개혁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검사와 법무부와, 그죠? 검사들, 법무부, 그 다음에 법원, 행정처, 군대, 경찰 모두 다 통과를 해가지고 사법개혁들을 큰 틀을 논의하고 거기서 결정한 대로 법안이 만들어지면 국회에서 통과되는 이 위원회 조직을 만들고 국회와 함께 계속 협의체를 만들어서 일을 해왔거든요. 거의 정부 임기 내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정말 총대 메고 청와대에서 하다못해 비서관이 한 명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 인력이 있어야 되고, 법무부에서 총책임지는 차관이 있고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원내에서 여당에서 책임지고 하는 국회의원과 하다못해 법제사법위원장과 간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정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 내에서 행정적 조치와 입법적 조치를 다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가야만 가더라도 될똥말똥한 일인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잖아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국회와 청와대와 행정부처에서 책임자들이 딱 결합돼가지고 협의체를 만들고 움직이면은 저는 상당한 성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늦지 않았다고 보죠.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런 것이 제가 일종의 이제 국정을 운영하는 데서 이번 정부에서 길지는 않지만 한 전반기를 이렇게 겪어보면서 느꼈던, 지금까지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청와대라든지 국회와 접촉을 하면서 느껴왔던
좀 소외인데요. 다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책임 있는 주체들의 결합들이 반드시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그 지금 보면 공소장이나 판결문이나 이런 각종 법정 서류들 이런 것들이 공개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기자들도 정식 절차로 뭔가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이 대부분 전자문서화도 안 돼 있고 실제 그냥 종이 서류화 돼 있으니까는 빅데이터 기반에 분석하기도 어려워요. 그런 것들이. 한국은 보면 모든 게 특히 사법 계열에 보면 폐쇄적이고 그 재판을 전부 CCTV로 촬영하는 부분도 그렇고 전부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그런 개인정보 보호를 크게 침해하지 않는 한은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적 제도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좀 구체적으로 법안으로 열린민주당이 만들어서 이슈 메이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질의 중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들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다고 봐요. 우리들이 개혁을 해 나가는 데서 사실 정치와 개혁의 문제에서 서로 연결되는 키포인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개에 대해서는 정치든 행정이든 그게 사법이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공개는 공직의 일인 이상 공개를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것은 정치적이든 법률적이든 행정적이든 책임을 지는 겁니다. 법원과 검찰이 왜 모든 부분에서 비민주의에 깔렸느냐? 책임 안 지려고 그런 겁니다. 쉬쉬하려고 그런 겁니다. 엄청나게 권위적이고 폐쇄적입니다. 이게 바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이 책임지지 않는, 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관료와 권력 집단들이 보이는 대표적인 모습이 이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도 사실은 판결의 공개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한 거 그 타당한 지적이에요. 박주민 의원도 그 얘기를 했고 지금 이번에 이탄희 의원도 사실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법안을 준비를 하시는 분이에요. 열린민주당도 당연히 처음에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서 판결과 검찰 내부의 여러 가지 행정적 결정까지도 공개하라고 하는 그 법안들을 같이 동의를 했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 지금 저도 사실 이 문제에서 법안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용산 참사 제가 재판을 할 때 이 문제 가지고 한번 싸운 적이 있죠. 검사들이나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쫙 하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수사 기록을 만들었다고 하죠. 이런저런 막 기초조사를 해가지고 그 중에 재판에 정작 제출하는 것은 요만큼만 제출합니다. 나머지는 제출 안 합니다. 이 안에는 제출하지 않는 서류에는 기소된 사람한테도 유리한 자료들이 꽤나 있습니다. 이 유리한 자료들을 싹 빼고 불리한 자료만 법정에 제출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당합니까? 기소할 때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라고 밀어붙이면 결정을 하면서 이건 싹 빼놓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안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지금까지 과정입니다. 지금까지도 그거를 공개하고 복사해서 제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공정한 시스템은 아니죠. 결국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공개를 하고서 이 문제를 바꿔나가려고 하는데 선출되지 않는 권력들, 언론이든지 경제 권력이든지 그다음에 공직자 중에서도 검찰이나 법원같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은 관료도 마찬가지죠.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그래서 적어도 공직에 관계된 활동에 대해서는 정말로 심각하게 개인의 자유와 명예를 훼손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그 상황 정도가 이르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그 활동들은 전부 공개하는 게 원칙이고 그렇게 가야 민주적인 정부가 됩니다. 그냥 민초에 불과한 사람들, 수많은 국민들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기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기득권 체제로 가지 않고 새롭게 항상 탄력적이고 역동성 있게 움직여가는 정치 체제를 구축하는 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봅니다. 검찰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모든 국가체제의 개혁은 이거다. 핵심.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고 저는 이게 이런 것을 깨닫기까지 50몇 년이 걸렸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그렇게 빨리 깨닫다는 게 정말 놀라운데, 뭐 저희들도 이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이 부분에 체근을 해주시고 독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